안녕하세요, 문학초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에 대한 내용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4년에 발표된 슬픔이여 안녕은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의 데뷔작입니다. 작가는 동명의 노래를 듣고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7세의 주인공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감정을 점차 고조시키다가 한순간에 터뜨려버리는 내용이고요. 결말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작품이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세실이란 이름의 여자인데요. 세실의 어머니는 일찍 사망했고 레몽이라는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레몽에게는 많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엘자라는 여자와 동거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세실의 엄마의 친구인 안이 등장해서 파문을 일으키게 되죠. 한편 세실의 남자친구인 시릴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살이 된 주인공 세실은 아버지 레몽과 단 둘이 살고 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줄곧 혼자였던 아버지 레몽은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고 지금은 엘자라는 여자와 동거 중이었죠. 세실은 아버지가 6개월마다 여자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곧 친구 같은 부녀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몽과 세실, 엘자는 지중해 인근의 널찍한 별장으로 휴가를 가고 세실은 그곳에서 20대 중반의 매력적인 남자 시릴을 알게 되죠. 며칠 후 죽은 세실의 어머니 친구인 안 라르센이 별장으로 찾아오면서 이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실은 안이 마치 어머니처럼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불편했고 엘자는 애인 레몽의 마음이 아내에게로 쏠릴까 싶어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세실은 시릴과의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가죠. 한편 연애나 삶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세실과 달리 안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안은 어린 세실에 대해 걱정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세실 등 4사람은 칸에 놀러 가는데 그들이 참석한 무도회에서 레몽과 안이 단 둘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안 그래도 레몽이 안에게 빠질 것을 우려하던 엘자는 당황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고 세실도 엘자를 도와 그들을 찾죠. 알고 보니 레몽과 안은 주차장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세실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아내에게로 향해 있음을 알게 되고 엘자는 떠나버립니다. 다음날 레몽과 안은 자신들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예비 엄마가 된 안은 세실과 시릴의 연애와 세실의 학업에 간섭을 해 마찰을 빚죠. 세실은 억지로 공부를 하면서 안이 가족이 되면 아버지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며칠 후에 떠났던 엘자가 자기 짐을 가지러 왔다며 비밀리에 별장에 방문하고 세실은 엘자를 이용해 아버지와 아내 사이를 갈라놓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엘자와 시릴에게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것처럼 가장을 하게 하고 아버지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계획합니다. 사실 안은 아버지 또래의 40대 초반이었고 엘자는 20대 후반으로 젊었기 때문에 세실은 아버지가 쉽게 엘자를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엘자는 안에 대한 복수심과 레몽에 대한 사랑으로 시릴은 세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죠. 엘자와 시릴의 연기는 주요했고 레몽은 그 사이에 더 아름다워진 엘자가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실은 자신에게 삶을 진중하게 살아가라고 조언하는 안과 대립각을 세우고 남들의 눈을 피해 시릴과 만나며 사랑을 키워가죠. 얼마 후에 레몽은 친구 부부와의 저녁 식사에 안과 세실을 데리고 가는데 세실은 엘자와 시릴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주면서 연인 연기를 주문해 아버지의 질투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음날 안은 세실과 대화를 하면서 아무것도 중요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녀의 인생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죠. 하지만 세실은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공부를 소홀히 하고 시릴과 가볍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레몽은 안과 엘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고 마침내 엘자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하죠. 레몽과 엘자가 따로 만나 입맞춤까지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안은 크게 상처를 받고 별장을 떠나버리는데 이를 본 세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도로 아래로 추락하고 결국 사망하죠.
세실과 레몽은 아내 장례식 이후 한 달 동안 우울한 삶을 살지만 이내 회복하여 예전처럼 가벼운 삶을 살아갔는데 세실은 이따금 아내에 대해 떠올립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제목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소설의 제목인 슬픔이여 안녕은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참 잘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말 제목만 봐서는 슬픔을 맞이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슬픔을 떠나보내는 인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이 죽고 나서 약 한 달 동안 주인공인 세실은 슬픔과 충격 속에 잠겨 있었지만 다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가끔씩 안과의 추억과 그녀의 최후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안. 나는 어둠 속에서 아주 나직하게 아주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솟아오른다. 나는 두 눈을 감은 채 이름을 불러 그것을 맞으며 인사를 건넨다. 슬픔이여 안녕.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자신의 삶에서 떠나보내려 하지만 특이하게도 세실은 이를 담담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럴 수 있는 이유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아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충격을 딛고 성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문장 이후에 세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저는 전자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을 잃고 한 달이 지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마치 원래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이전과 같은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비록 짧은 두 단어의 문장이지만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인생을 가볍게 대하는 세실의 인생관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하죠. 다음으로 세실과 안이 충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세실은 멋있고 쿨해 보이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반전되고 맙니다. 아버지 레몽이 안과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세실과 안의 관계는 악화되고 결국 세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를 갈라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독하고 굳건했던지 세실은 자기 남자친구 시릴과 아버지의 전 애인인 엘자에게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연극을 시킬 정도였죠. 그녀가 안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실과 안은 기본적으로 상반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인생관끼리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세실과 그녀의 아버지 레몽은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반면에 안은 인생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안이 단순한 손님이었을 때는 이런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안이 예비가족이 되자 세실에게는 인생관의 차이가 심각하게 느껴진 겁니다. 게다가 세실은 비슷한 인생관을 가진 아버지와 자신을 아군으로, 그렇지 않은 안을 적군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내적 갈등은 극에 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내적으로 고요해지기 위해 외적인 소란이 필요했다. 그리고 안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리라. 라는 문장에서 세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된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은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녀를 모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인정하게 하고 싶었다. 당시 세실에게 있어서 이질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안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고 그 때문에 그토록 독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만큼 세실에게 이 부분은 절대로 타협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도 삶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나 잊기 쉬운 진리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처럼 감정을 가진 존재고 따라서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상대가 감정이 없는 무생물처럼 여기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도 세실은 안을 자신의 세계에 침해를 가한 후 일종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하죠. 그 방법은 안에게 있어서 너무 잔인한 것이었고 그 결과 안은 크게 상처를 입고 세실과 레몽을 떠나버립니다. 세실이 이런 치졸한 방법을 택하게 된 배경에는 안에 대한 적대감 외에도 그녀를 살아 숨쉬는 구체적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죠. 안이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우는 모습을 목격한 세실은 그제서야 그녀가 자신과 같은 감정이 있는 존재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안은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공격한 대상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개체였음을.
세실이 하는 이런 실수는 사실 살면서 누구나 쉽게 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던지는 가시돋친 말, SNS 등을 통해 던지는 악플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가혹하고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이 막상 그가 죽으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이유는 그때서야 상대가 살아있는 개체였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세실의 후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슬픔이와 안녕 주뷰였습니다. 지금 읽어도 그다지 낡아 보이지 않는 프랑스어즈 4강의 수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주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